까마귀 더쇼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괜찮은 상승. 월가의 세력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남은 2주간은 이렇다 할 커다란 악재가 아니면은 종목들은 차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상황이죠. 공포지수는 그리드 정말 오랜만에 탐욕권으로 왔습니다. 근본에 이 산타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리드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푸덴콜옵션은 올라가는 흐름, 푸덴콜옵션이 올라가는 흐름은 월가의 세력들이 큰 돈은 쓰지 않고 있다, 큰 돈을 쓰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푸덴콜옵션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때문에 근본에 12월 남은 2주간의 상승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커다란 다시 한 번에 미친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닌 적당한 미니 수급에 의한 장이 될 것이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중앙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은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캔들이 중앙 21선 위로 올라와 줬다는 것은 좀 희망적인 상황. 캔들이 21선 밑에 있으면은 계속 올라도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로 바쁘고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21선 위에 올라와 주면은 나를 두고 가면은 어쩌나, 나를 두고 미친 상승이 나오면은 어쩌나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게 되고 내리더라도 약간의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시 내려오고 있는 이 파란색 선 추세는 좀 내리는 추세는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추세 파란색 선을 뚫어버리면은 또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요 정도 라인까지 오르는 게 근본의 상승의 한계이지 않을까. 현재 기준으로 한 1.5% 정도 추가적인 상승 룸이 생길 수는 있다. 기간이 공교롭게도 1월 2일 정도.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산타랠리의 기간은 24일부터 1월 2일까지다. 그 정도의 기간에 요 정도의 상승 룸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내려오고 있는 파란색 저항을 뚫지 못하면은 다시 맞고 떨어지게 되겠죠. 지리한 박스권의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길게 보면은 삼각수렴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1월 말에 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 방향이 26년 상반기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뚫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보고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4시간 봉상에는 일단 계속 오르다가 둥글게 말아 내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이렇게 해준 상황.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더라도 계속 매수세는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한 1% 정도의 조정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온다고 하면 안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혹시나 오면은 매수를 좀 받아봐도 괜찮은 상황. 현재 좀 불리시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내리는 추세인 하방 추세를 빼꼼 들어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본래 내리는 추세라고 한다면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돌파하면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조막손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한 187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일단 21선 평평하게 돌리는 흐름이므로 올랐다가 지지만 받아주면 다시 한번 180달러에서 지지만 받아주면은 요 정도 라인까지 한 187달러 라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구간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지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단기 매매자들은 한 요 정도 구간을 좀 단기 매매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갭을 메우는 180달러에 도착을 한다고 하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180달러까지 내린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아졌고 내리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뷰입니다. 반도체는 어제 좀 좋았다가 좀 말아 내렸네요. 그래도 21선 미세하게 돌리고 있다. 반도체는 이 파란색 저항, 이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거든요.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반도체의 단기 매매자들은 반도체 본지수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에서는 약간의 부분 매도가 필요한 것이죠. 속슬로 봤을 때는 가격은 한 46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 맞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돌파해줘야 돼요. 맞고 떨어지면은 헤드앤숄더로 반도체의 사이클이 일시적으로 끝날 수가 있다. 테슬라는 어제 다시 신고가를 이룩했으나 그 신고가를 이룩한 자리가 볼린저 밴드를 살짝 이렇게 뚫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상단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음을 보여줬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를 한다. 그게 이제 정석적인 트레이딩의 방법이죠. 테슬라는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시한 흐름, 주봉으로 봤을 시에 주봉의 스토캐스틱과 매수권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500달러를 만약에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TSLL과 작별을 하겠다. 최고의 순간에서 물러날 줄 아는 용기. 물론 내리더라도 뭐 21선 틀었으니까 뭔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괴리율로 다 녹아내리니까 최고의 순간에서 부분 익절로 욕심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FNGU를 모으고 있었는데 FNGS에 이 본지수는 FNGS예요. 이 ETF 속해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줌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FNGU는 상당히 좀 매가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그리고 산타 랠리의 기대감으로 FNGS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약간의 반등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현재 기준으로 약 2.5% 정도 위에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간, FNGU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8% 정도의 구간, 이 정도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혹시나 저의 뷰를 참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가 만약에 오면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그 정도가 오는 것도, 그 정도가 오면은 약간의 물량 조절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구글, 마소,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FNGU가 못 가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금의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기술적 반등이죠. 팔란티어는 메인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다음 반등의 채널, 그런데 반등의 채널에서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부 분할 매도가 필요한 지점이죠. 당연히 강한 지지는 강한 저항이 된다. 솔라이치 한번 볼게요. 어제 솔라이치를 4시간 봉을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이 4시간 봉에 볼린저밴드 둥둥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걸어봤는데 안 올라올 줄 알고 매도를 걸었는데 매도가 돼버렸어요. 일단 솔라 엣지의 물량을 좀 털린 것 같다. 제 평단이 한 29점 몇 정도 됐었는데 그 물량을 일단 털렸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기다려 보겠다. 추세가 약간 미세하게 형성된 모습을 보였고 4시간 봉상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추세 라인 하단인 30달러 라든가 한 29달러까지 좀 내려주면은 다시 매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뚫을 줄을 몰랐는데 뚫어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뚫었더라고요. 윗꼬리로 뚫어져가지고 다행히 수익 마감 처리는 됐는데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평단이 높아지는 뭐 그러한 상황이 좀 펼쳐진 것 같다. 어쨌든 계속 트래킹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온큐는 채널을 제가 그어드렸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는 채널,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례적으로 아이오닐 2배도 단기 매매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뭐 수익이 나셨을 테니까 뭐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할 때가 아니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한 48달러 정도까지 다시 내려준다. 그러면은 또다시 단기 매매로 해볼 수가 있겠다.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을 해줘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소형주는 조그만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 적당한 비중으로 단기 매매 스타일로 눈치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빅베어 AI도 초장기 지지선, 이 검정색 라인에 터치만 하면은 튀어 오릅니다. 터치하고 튀어 오르고 터치하고 튀어 오르고 터치하고 또 튀어 올랐죠. 그러나 추세적으로의 반등은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한 5.7달러 라인에서 또 한번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현재 볼린저 밴드를 좀 찢고 있고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 4시간 봉의 이평선, 여기까지 좀 내려오면은 여기서도 약간의 반등을 노리는 매수가 가능하다. 가격은 6달러 아래. 주말 영상에서 AST를 말씀드리고 ASTX도 말씀드렸죠. 크게 한번 올라줬네요. 한 28% 올랐어요. ASTS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봤었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정확하게 터치하는 모습, 매도의 자리죠. 어제 매도를 했었어야 됐죠. 어제 장중에. 축하드리고요. 위라이드 그리고 포니 AI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뭐 잘 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추세 하단 라인까지 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는 받아볼 수 있겠다. 아이렌, 많은 사람들이 아이렌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설명드리면은 하방의 추세예요. 추세 상단 오면은 일단 매도를 해야 한다. 중소형주는 너무 희망 회로를 굴리지 마시고 약간의 4848로 하셔야겠죠.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추세를 살짝 이탈하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 코인은 정말 부지런하게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에 뭔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약간 의미 없는 것 같은 느낌. 비트코인은 하방의 추세를 옆으로 어제 살짝 이탈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가 했으나 오늘 다시 내리고 있는 흐름. 이더리움은 일단 횡보를 하고 있으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별다른 코멘트를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인 쪽은. 골드는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금은 멈추지 않는다. 25년의 최고의 종목은 금. 그리고 저 환율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환율이 추세를 꺾는 것을 보고 저희 자산 중 원화로 갖고 있던 돈을 달러로 일단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 거의 뭐 한 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환율로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길게 한번 볼게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가격에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작게 봐도 컵앤핸들을 돌파했고 나라가 환율의 상승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달러 고간을 털어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길게 이어졌던 이 저항을 거의 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넘기면은 요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달러로 해지를 해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9월 말부터 그리고 10월 달에 멤버십 회원님께 말씀드렸고요. 원화를 갖고 있지 말아라. 어떻게 알았냐 너는 그것을.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봉의 추세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맨날 이슈가 터지니까. 근데 이 주봉의 추세, 이 주봉의 이런 추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주봉이 진짜니까. 이 저항을 뚫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저항을 뚫으면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는다. 달러의 가치도 시간이 가면은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돈의 가치는 무조건 내려가니까. 그러나 원화의 가치는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다. 그래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 오늘 일정은 원래 어제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10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요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산타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GDP 3분기. GDP는 예상치와 그냥 동일하게 나오면 돼요. 또 GDP가 과도하게 낮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의 이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반장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미국장이 온전히 열리는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다. 금요일도 있긴 한데 금요일은 뭐 지지부진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미장이 좀 올려놓고 마감을 해야 남은 기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약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일단은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슬슬 현금을 늘려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